지난 5장에서 제가 이게 후진 사회로 갈수록 덜 문명화된 사회로 갈수록 땅이라고 하는 걸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외국인들이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거래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이죠. 이 땅을 거래하지 못하게 땅을 남한테 못 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언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거래를 그냥 기능적인 어떠한 것으로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어떤 그냥 자연스러운 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시장 경제가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부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매매 증명제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하여간 복잡한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의 기본은 땅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게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거래를 허용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거품이 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거래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자, 근데 거래가 자주 일어나면 정말로 거품이 끼는 거냐?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오히려 거래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정보가 원활히 유통이 돼가지고 오히려 거품의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도 꽤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거품 문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땅에 거품이 끼어 있느냐, 한국의 주택 가격 또는 한국의 토지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상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사실은 땅값에 또는 주택값에 또는 주식 가격에조차도 거품이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경제학자, 공부를 잘하는 경제학자들일수록 점점 더 그런 분들일수록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합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제일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거품은 꺼져봐야 그게 거품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근데 거품이 꺼졌을 때조차도 이게 거품이 꺼진 건지 아니면 펀더멘탈 자체가 떨어진 건지, 즉 근본 가격 자체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근본 가격에서 벗어나 있던 어떤 가격이 사라져버린 건지를 사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사물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없는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늘 들쭉날쭉하고 변덕스럽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거품이 사라져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건 정말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한 겁니다. 예. 자, 근데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게 만들었던 소위 일본의 거품 붕괴라고 하는 그 현상조차도, 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 집값이 내려앉은 그 서프라임 사태라고 하는 그 현상조차도 이게 거품이 꺼진 건지 아니면 펀더멘탈이 내려앉은 건지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공통적인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흥청망청 풀어낼수록, 그리고 정부가 금리를 떨어뜨릴수록 집값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간 가격이 과연 거품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펀더멘탈이 커지는 거라고 불러야 될지, 명목적인 펀더멘탈 얘기하는 거지만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가격이든 토지가격이든 주식가격이든 값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 거의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거품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품을 어떻게 하면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까?
거래를 차단하면 그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식시장만큼 거래가 원활히 일어나는 데가 없잖아요. 이건 바로 거래 그 자체니까. 자, 주식시장에서 말이죠. 막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라든가 또는 폭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걸 씁니다. 거래를 중단을 시켜버리죠. 그러면 그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현상이 사라지나요? 거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루 그냥 쉬었다가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토지시장이든 주택시장이든 주식시장만큼 그렇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진 적도 없고, 사실은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 거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거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면 그 거품이 생겨날 가능성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또는 펀더멘탈 근본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확신이 없을 때, 그것이 뭐지? 라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품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당연히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펀더멘탈 근본 가치가 얼마인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단독주택 같은 거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 가치가 얼마인지 도대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 번 벌어지는 어쩌다가 성사가 되는 그 거래 그 가격이 거품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 근본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서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거품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정보를 계속 공급해주고 이러는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거품의 발생 가능성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예일대학의 로버트 쉴러라고 하는 이 자산 거품 문제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죠. 이 로버트 쉴러 교수가 제안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거품이 생길까봐 거래를 차단하는 거는 불합리한,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조치인 거죠. 오히려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정보를 공급을 해가지고 펀더멘탈, 근본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대응이다 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6장 자유거래 제 주인을 찾아준다 이 내용,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거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